안녕하세요. 큐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또 다른 독학 후기를 공유하고자입니다. 이번에 공유할 독학 후기는 토익입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학원을 다니면서 9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었는데요. 몇 년 동안 토익을 안 치다가 다시 쳤고 제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얻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이 끝나지 않고 800점대의 점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구간을 토익 점수 잠복기라고 스스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점수 잠복기, 어떤 특정 점수대의 늪에 빠졌을 때 제가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저의 첫 번째 독학 합격 후기인 커말 1급 영상을 꾸준히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힘이 많이 됐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최근에 어떤 댓글에서 제 영상을 보고 덕분에 합격한 것 같다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또 큰 힘을 얻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원하는 점수를 만들었던 토익 독학 후기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처럼 토익을 독학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때에 점수의 늪에 빠지셨거나 혹은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또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토익 점수 연대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점수였다가 몇 년 만에 친 시험이 이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앞자리를 9를 달고 그만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자리 9만 달고 바로 그만뒀고 지금은 토익에 티읕자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9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점수를 쉽게 얻을 거라고 근거 없는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토익이 몇 년 사이에 개정이 되기도 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에 맞는 새로운 공부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작정 연달아 토익을 응시하면 감이 저절로 생기고 원하는 점수를 얻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몇 년 만에 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한 고사장 복불복도 심한데 책걸상이 너무 낮아서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더라고요. 목이며 허리며 어깨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시료가 올라서 물론 몇 년 사이에 뭐 오를 수도 있지만 응시료가 올라서 이 부분도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호주 발음에게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통장이 텅장이 되고 치킨이 몇 마리며 피자가 몇 판이고 아무튼 응시료 인상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연달아 치면서 800점수대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 점수대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저의 공부법이랑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만심, 막연한 기대감, 막막함 이런 것들은 마인드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마인드 세팅을 행동으로 옮긴 게 문법책이랑 문제집을 같이 풀었어요. 사실 저는 문제집에서 문법 관련 문제가 나오면 오답 노트를 하는 형식으로 문법을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 그 방법보다 초심을 찾자 해서 아는 문법도 다시 보고 헷갈리는 문법도 다시 다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문법책이랑 문제집을 따로 두고 같이 풀었어요. 문법책을 공부하는 시간 따로, 그리고 문제집을 푸는 시간 따로 이렇게 할애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법책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당연히 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는 문법도 다시 보고 헷갈리는 문법도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러스로 단어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단어장을 만들어서 짜투리 시간에 그 단어들을 봤어요. 이동 시간에 꼭 보려고 노력을 했고 자그마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된 토익에 맞는 새로운 공부법이 부재가 문제였는데요. 사실 예전에 RC에 지문 3개가 나오는 유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유형으로 개정된 토익에는 RC의 지문 3개가 굴비처럼 엮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들고 있던 옛날 책을 버리고 개정판이 반영된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꼭 개정된 유형을 반영한 책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뒤에 유튜브 채널이랑 문제 푸는 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작정 연달아 치면 감이 생길 거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은 사바사, 케바케, 그리고 계절 바이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응시생이 얼마나 많냐, 응시생들의 수준이 얼만큼 되냐, 이거에 따라 또 상대적으로 점수가 달라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달아 친다고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한번 늪에 빠졌는데 그 늪에서 계속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요령 없이 계속 치니까 점수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점수는 점수대로 안 오르고 조급함은 조급함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텀을 두기로 결심을 했어요. 2, 3개월 정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나의 이 토익 실력을 단단히 쌓고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텀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친 시험이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시험 치는 게 신체적으로도 아까 무리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토익은 아침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꼭 필수로 했습니다. 고사장 도착을 하면 책걸상의 흔들림 파악은 기본이고 목이랑 어깨랑 허리랑 스트레칭을 하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학이다 보니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막막했던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 조금 뒤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응시료 인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못 끝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그냥 텀을 둬서 응시료도 아끼고 한 번에 강하게 승부를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인드 세팅을 했습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전에는 문법책이랑 문제집을 같이 풀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1회씩 모의고사를 냈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L씨랑 R씨랑 파트를 묶어서 풀었는데요. 아마 파트가 여러 개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파트가 있고 자신이 없는 파트가 있으실 거예요. 자신이 없는 파트라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 그 파트를 L씨랑 R씨랑 묶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에 가까이 올수록 제일 약한 파트를 조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직이. 네. 시험이 근접할수록 모의고사가 묶여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었고요. 단어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계속 단어장을 만들어 갔어요. 한 해, 모의고사 한 해를 풀든, 파트를 엮어서 풀든, 아니면 제일 약한 파트만 몰아서 풀든, 어떻든 나오는 단어, 익숙한 단어도 단어장에 계속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토익을 푸는 순서는요. 파트 1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파트 5를 최대한 많이 풀려고 하고, 파트 5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파트 1이 시작을 하면 1을 풀면서 이제 파트 5를 최대한 많이 풀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1, 2, 3, 4 그리고 나서 파트 5를 다 안 풀었더라도 저는 맨 뒤에 RC 맨 뒤로 가서 파트 7, 6, 5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 지문을 독해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남아있을 때 LC 끝내고 바로 긴 지문을 풀었습니다. 편하신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해서 속도를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트별로 공부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 1은 전 다 맞는 거를 목표로 했고, 나오는 단어나 상태 표현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어렵게 나오면 파트 1은 어려운 거고,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제가 사진만으로도 나올 단어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파트 2인데요. 파트 2는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우수수 틀리는 파트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파트 2가 약한 편이에요. 대화가 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와 문제 사이에 시간이 짧고, 그리고 일부러 헷갈리는 발음 혹은 일부러 같은 단어를 말하지만 답이 아닌 것들, 이런 함정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다양한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답을 피해가는, 함정을 피해가는 연습을 많이 했고, 한때는 이 파트만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다른 파트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파트 2에서 점수를 까먹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 파트를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풀었다고 이 파트를 넘기는 게 아니라 두세 번은 또 들었던 것 같아요. 풀고 오답 노트 하고 다시 들어도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번을 더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파트 3는 연달아 들어야 하는 파트잖아요. 그런데 못 듣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그 문제 못 들어서 뭐지 하는 사이에 다음 거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제일 정답 같은 거 찍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거 잘 듣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문제의 문항들을 보면서 대화를 예상을 했습니다. 문제 듣기 전에 그 보기에 있는 핵심 단어를 체크를 하려고 했고, 아무래도 대화 형식이 많다 보니까 어떤 화자에게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음 남자의 행동을 찾으시오라는 문제라면 대화에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 남자의 다음 행동에 대한 거는 내가 집중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듣다 보면 문제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문제가 뭐였지를 생각을 하고 대화를 들어야 돼요. 모든 대화를 다 들으면 좋지만 한국어도 아니다 보니까
정답을 찾는 거, 정답의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였지? 문제가 뭐 듣는 거였지?를 생각을 하고 파트 3를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파트 4 같은 경우는 뭐 뉴스나 라디오 행사 등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형별로 잘 파악을 하려고 하고 사실 묻는 질문의 유형은 뻔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3보다는 저한테는 파트 4가 훨씬 쉬웠는데 형식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딱 정형화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상 대화보다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별로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감이 따라오고 파트 4는 그렇게 하면 점수를 들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 5 같은 경우는 파트 1을 들으면서 3분의 2 정도를 푸는 걸 목표로 했고 다 못 풀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헷갈리는 문법, 단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답을 찾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의 문제점은 헷갈리는 문법이나 정답을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서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헷갈리지 않게끔 하고 더 적절한 거를 찾아서 체크를 하고 빨리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남겨서 한 번 더 보는 거를 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헷갈리는 문법이나 단어, 그리고 자주 나오는 뭐 표현, 단어 이런 거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빨리 개선을 했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 6입니다. 이 파트 6가 사실 빈칸을 찾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한두 개씩 실수가 생기고 저는 틀리는 구간이었어요. 이 잔실수를 주의하려고 노력을 했고 잔실수를 주의한다라는 것은 문장 구조를 잘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어, 어휘를 많이 늘려서 6는 빨리 푸는 걸로 저는 노력을 했고요. 7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문이 조금 짧아져서 숨통이 조금 트여요. 근데 이때 방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긴 지문을 가진 굴비처럼 엮인 파트 다 풀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파트 7에 약간 긴장을 놓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방심하면 안 되고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장 구조 분석이 사실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광고문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적인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떠한 거를 광고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독해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RC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자신이 있었던 파트입니다. 풀 때는 정말 막 저의 온 힘을 다해서 풀고 집중을 다해서 풀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와서 복기를 해보면 틀리는 게 꼭 있더라고요. 난 제대로 읽었다 생각하는데 왜 정답은 저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만 문제를 꼼꼼히 보려고 했습니다. 급하더라도 문제를 한 번에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문이 엮여서 나오고 길잖아요. 답을 찾은 부분을 꼭 표시를 해뒀어요. 또한 그 지문을 엮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지문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문을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지문을 볼 때 한 지문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답을 찾았고 다른 지문도 읽어야 되는 부분은 다른 지문도 읽고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푼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활용한 유튜브 채널과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토익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토익 선생님들 채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토익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쇼츠를 많이 올려주세요. 쇼츠에 짧은 문제를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보다가도 그 쇼츠가 뜨면 그 쇼츠를 뜨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풀고 들어가 보고 그 채널에 들어가야 돼요. 나의 알고리즘에 토익 문제가 뜨도록. 괴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사실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쇼츠를 푼 문제 채널은 이 선생님 거입니다. 그래서 풀고 정답을 찾고 모르는 문제는 해설도 보고 이랬고요. 일요일에 토익을 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에 토익을 치고 나면 저는 다음 토익을 응시하거나 혹은 뭐 점심 먹으러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하지 않고 무작정 집에 와서 그 토익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그날을 친 토익을 복기를 해주세요. 같이. 그리고 선생님들 기억력도 좋으시고 해서 문제에 나왔던 단어나 이런 것도 복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며 답이며 문법이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보고 혹은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영상을 보고 제가 했던 답을 맞춰봤어요. 왜냐면 이게 그날 당일에 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제가 어떤 답을 했는지. 문제 또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는 저처럼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때 보기가 뭐였지? 그때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지? 단어가 뭐였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복기된 내용으로 맞춰보면 얼추 제가 뭘 틀렸는지, 뭘 맞췄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엔 안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 정도 틀렸고 점수를 예상을 해봤고요.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어요. 일요일에 토익을 치고 오면 점심때 와서 제 실시간 방송 보면서 점심 먹고 정리하고 그리고 왜 틀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맞구나를 알고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구나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저의 감이나 실력을 높이는 거죠. 제가 참고한 선생님들은 그리고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채널을 통해서 복기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영상을 올려주세요. 채널에. 그 단어들이 사실 토익의 빈출인 거니까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츠는 계속 뜨게 만들어야 돼요. 알고리즘에. 토익 공부해야지, 오늘은 조금 쉬어야지 해도 그러다가 쉬면서 유튜브 보면 쇼츠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그럼 풀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와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고리즘에 뜬다면 꼭 풀고 넘어가자. 지금도 제 쇼츠 알고리즘에 떠요. 뭐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는데 죄책감을 더는 것도 되고 그리고 공부도 되잖아요. 그래서 꼭 쇼츠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하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서 결국에는 굴을 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굴을 달고 끝냈는데요. 사실 이 다음번에도 제가 또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마 또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점수대의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는 아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고 모르는 건 매번 헷갈리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모르는 부분은 회피하고 싶고 아는 것만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흐린 눈 하지 마시고 헷갈리는 문법, 발음, 문제 유형을 직면하시는 게 오답률을 줄이고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고 어떤 부분을 모르고 헷갈리고 모르고 회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다음번에 또 이 문제 만나겠어? 다음번에 또 이 문법 문제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발음은 또 나오고 그 문법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직면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독학을 추천하냐? 사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점수가 있으니까 빨리 끝낼 줄 알고 얕보고 독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5기로 앞자리 9를 찍었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5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수대인 것 같아요. 800 점수대가 900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쳐보면 가까워지기 정말 어려운 점수대. 나는 왜 결국 800대에 머물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학원 인강을 가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지만 강제성을 가지게 되지만 학원을 가더라도 내가 약한 파트, 약한 문법, 약한 어휘는 스스로 직면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만약에 지금 탑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학원이든 인강이든 독학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타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습관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독학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마인드 세팅을 하고 나서 초심을 찾자라는 생각을 해서 토익 공부 시간을 정해서 했는데요. 이른 아침에 토익 시험이랑 비슷한 시간대에 대부분 공부를 했고요. 푸는 속도는 가속도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신에게 맞는 푸는 순서를 만들어서 가속도를 붙이면서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어장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한 해 하나 모의고사를 풀든 파트를 엮어서 풀든 아니면 모르는 파트, 약한 파트만 풀든 무조건 단어장은 필수이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단어장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스펠링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받아쓰기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뜻이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많이 외웠던 것 같고 또한 자주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 그 단어가 자주 나오는 문장, 문법을 같이 써서 그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잠복기에 계시더라면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험 전에 자신이랑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부법은 수정해 가면서 제일 잘 맞는 걸 찾으면 그게 또 결과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사장도 복불복이 많아서 저는 고사장을 쳐보고 다양하게 쳐보고 저에게 맞는 고사장, 잘 들리는 고사장에 계속 연달아 계속 연속적으로 그 고사장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럼 모두 고사장에서 빌런 만나지 마시고 원하는 점수로 잠복기를 타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풀 LC랑 R씨랑 LC 하는 시간 따로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보는 시간 다시 문법 책을 공부하는 시간 따로 문법집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 전 그 900 점수대